전문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민주야 부탁해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윤석열 후보가 민주야 부탁해라는 이 MZ세대와의 소통 캠페인을 시작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들이 메일로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과 또 일부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까지도 준비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MZ세대와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와 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야 부탁해가 아니라 민주야 부탁해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는 누구일까요? 이름 그대로 민주당아 부탁해, 민주당 지지자들아 부탁해 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 최근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굉장히 많이 출연하고 있죠.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역선택이 맞냐 아니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 논쟁 과정에서 최근에 여론조사 데이터가 적나라하게 많은 국민들에게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를 범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지지하는 지지층의 상당수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야권 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상승하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데, 다자구도, 여권 후보가 포함되어 있는 다자구도 조사나 이재명 지사와의 1대1 대결에서는 그닥 눈에 띄는 약진은 안 보이는 게 바로 이 민주야 부탁해,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건조하게 데이터만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뉴스핌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서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자 대결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후보 양자 대결에서도 89.9%가 여전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지사로 이탈한 지지자는 8.1%밖에 없었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를 이 범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지지했던 지지자는 이재명 지사와 홍준표 후보 막상 양자 대결이 펼쳐지자 47.9%만 홍준표 후보를 그대로 지지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무려 49%가 이재명 지사 쪽으로 이탈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의 45%가 양자 대결에서 남아있었고, 과반이 넘는 51.8%가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지사 쪽으로 이탈했습니다. 최재형 후보 지지자의 73.9%가 그대로 남아있었고요. 이재명 지사로 이탈하는 표가 19.1%, 그래도 좀 낮은 편이었죠. 결과적으로 보수 야권의 빅4라고 불리는, 소위 말해서 4강을 형성할 거라고 예측되는 후보들 중에 보수 야권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90% 가까이, 89.9%가 양자 대결에서도 계속 윤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재명 지사로 이탈하는 표가 8%밖에 안 됩니다. 8.1%. 그런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들을 지지했던 응답자 중에 과반에 가까운 50%에 육박하거나 50%를 넘는 숫자가 홍준표 후보 49%, 유승민 후보 51.8%가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지사로 이탈한다는 거죠. 최재형 후보는 준수합니다. 19.1%가 이탈하기 때문에. 결국 이 같은 결과, 건조한 데이터를 놓고 보면 양자 대결에서 결국 이재명 지사를 찍을 사람들이 대거 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에게 몰리고 있다는 건 굳이 긴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데일리가 P&L 리서치에 의뢰한 8월 27일과 28일 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보수 야권 후보 중에서 적합도 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32.6%가 나왔고요. 홍준표 후보가 26.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층은 56.9%였고,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집권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 2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나는 정권 교체 반대다 하는 사람은 5.2%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 지지 응답자 중에서 정권 교체해서 국민의힘이 집권해야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19.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반면 문재인 정부가
한 번 더 이기 정부로 재집권해야 된다.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무려 36%였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 또 다른 민주당 정부를 원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본선에서, 결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데이터가 한두 개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동향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선택이, 민주당 지지층의 전략적인 선택이 어마무시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팩트인 거죠. 본선 경쟁력, 중도 확장력, 그게 사실이라면 왜 양자 대결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로 이탈하는 것이고 왜 지지층의 상당수가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고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는 응답을 하겠습니까? 참고로 홍준표 후보 최근 여론조사 지지자의 59.8%,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반대하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 편을 들고 조민 편을 드는 사람들이 홍준표 후보 지지자의 60%를 차지한 겁니다. 59.8%. 이게 과연 역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떳떳할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선택 룰을 어떻게 선택을 하든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고심 끝에 내린 선택이라면 모든 후보들이 무조건 존중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홍원 선관위원장 정말 어렵게 선임이 되어서 임명이 되었건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안을 발표하지도 않았건만 벌써부터 실명을 저격하면서 정홍원 선관위원장 사퇴하라고 말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죠. 만약 윤석열 후보가 또는 다른 후보가 선관위원장의 실명을 저격하면서 직접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처럼 조용하게 잠잠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정말 어렵게 진통 끝에 모신 선관위원장이 뭐라고 입도 떼기 전에 일단 사퇴하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당내에서 그 두 후보에게 주의나 경고를 명확하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일까요? 참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사실은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국민의힘의 재보궐선거 경선 여론조사에 자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데이터에서 조직적인 역선택이 전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저도 여론조사 회사 임원 출신이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면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왜냐? 그 당시의 데이터에서는 역선택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데이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데이터 수치처럼 민주당 지지층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어준을 위시한 민주당의 스피커들, 고민정 의원, 그리고 제가 종편에서 마주치는 민주당 성향의 패널들이 하나같이 역선택을 하라고 본인들 지지층에게 노골적인 지령을 보내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은 지방선거나 총선, 보궐선거와 비교할 수 없이 민감한 판이고 정치 진영의 운명이 걸린 승부이기 때문에 다들 조직으로 똘똘 뭉쳐서 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역선택이라는 화두 자체가 몇 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지난 한두 달 사이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경선 인단에 포함되면서 한번 떠들썩한 이슈가 됐었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7 재보궐선거와 지금은 충분히 다른 판단을 내려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급한 것처럼 데이터가 달라졌으니까요. 데이터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분석해드린 여론조사 결과처럼 범보수 적합도에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지지했던 이 지지층 응답자의 상당수가 이재명 지사로 이탈되거나 정권 교체에 반대하는 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도 이런 입장 변화를 밝히기 참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주저했을 겁니다. 입장 변화가 없었겠죠. 그러나 눈에 띄는 부인할 수 없는 데이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판단도 그때그때 시의성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입장 변화를 저한테 따지기 이전에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당대표였던 지난 2018년 3월 지선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말했었고요. 유승민 후보는 자신이 바른정당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지난 대선에서 남경필 전 지사와 격돌하면서 친박 2,000명만 조직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생각이 바뀐 걸로 따지면 후보 당사자인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생각 바뀐 이유를 더 따져 물어야 되는 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닐까요? 왜 그 두 분의 생각은 바뀐 것일까요? 유승민 후보 말대로 2,000명의 조직된 친박이 바른정당 대선 경선을 뒤집을 수 있다면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2,000명의 조직된 소위 말하는 대깨문들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1등 후보를 가리는 데는 결정적인 영향을 못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빅4 마지막 4명 중에 누가 살아남느냐 4등과 5등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한 것처럼 2등이 누구냐 3등이 누구냐도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띠는데 그 순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권 교체가 지상 과제인 입장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원칙 차원에서도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 당규 제99조 1항에 의거해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자나 열린민주당 같은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배제하게 되는 게 이 중도 확장성에 저해가 된다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중재안처럼 정권 교체에 찬성하느냐 정권 교체에 반대하느냐 아니면 적어도 유보적이냐 이 중에서 정권 교체 찬성 응답 그리고 아직 모르겠다 유보 응답 이 정도 응답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중재안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중에 민주당 지지자나 열린민주당 지지자도 극소수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럼 중도 확장력이나 본선 경쟁력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죠. 다만 이 시국에서마저 정권 교체에 반대한다. 정권 재창출에 찬성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포함시킬 경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지금 데이터를 통해 팩트로 낱낱이 증명되고 있는 역선택의 함정에 빠질지도 모르는 노릇입니다. 이게 본선 경쟁력과 이 중도 확장력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 오히려 본선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밀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팩트.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민주화 부탁해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글쎄요. 이 민주당 지지자들과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을 보니 이분들 보수의 적장자를 자임하고 대구의 아들을 자임하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이나 또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 지지층의 마음을 다 사로잡지 못해서 정권교체 안 하겠다는 분들까지도 끌어안으려고 하는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만나뵈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10년, 20년 정치 오래 하셨는데 이 당의 적장자이자 이 TK의 아들을 자부하는 두 분이 왜 당심에 자신이 없어서 정권교체 민심에 자신이 없어서 정권 재창출 민심 민주당 민심에 기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령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에 있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나 다른 일부 부분이 특정 후보 또는 제가 지지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맞듣지 않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국민 캠프는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승복하겠다는 뜻을 누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경준이가 마련한 룰을 바꿀 경우 한 글자라도 바꿀 경우 경선판이 깨진다고 협박을 하고 있죠. 이게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다, 본선 경쟁력에 더 중요한 역할을 끼친다, 각자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건 후보들의 자유, 캠프의 자유, 또 민주주의의 원칙이 입각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말 안 들어주면 선관위원장을 지목하면서 이 사람 갈아치워야 된다, 사퇴시켜야 된다 말하는 건 그 선관위원장을 어렵게 임명한 당대표에 대한 도전 아닐까요? 단순히 정홍원 선관위원장에 대한 결례일 뿐만 아니라 당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결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이 공정해야 될 경선판을 내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릴 수 있다, 판을 깰 수 있다고 언급을 공개적으로 후보 당사자가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성 발언이지 않은가 우려를 금하기 힘듭니다. 네, 오늘의 팩트, 민주화 부탁해 캠페인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정권 교체 부탁해 캠페인을 모든 후보들이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를 들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